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일본의 자막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니시하! 버추얼 크리에이터 시합니다. 일본의 예능 같은 프로그램의 클립 영상을 보면 자막이 너무 많고 움직이는 효과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째서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막은 한국보다 과다하게 사용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랭컬 스터디 일본 방송 특집 제2탄으로 준비한 주제는 일본 방송의 자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예능에서만 자막이 많은 건지, 오히려 자막을 덜 쓰는 프로그램이 있는지까지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일본어로 지마크라고 하죠. 하지만 흔히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꾸며진 자막을 전문 용어로 텔롭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텔롭은 이렇게 자막 카드를 투영해서 화면에 표시했는데요. 요즘은 컴퓨터로 만들기 때문에 색깔, 폰트는 물론 움직임 효과까지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막은 위치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다르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화면 상단에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떤 코너인지 강조해주는 타이틀 자막, 그리고 해당 장면이나 이야기에 대한 핵심 주제를 알려주는 주제 자막, 여기에 세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세부 내용 자막,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는 출연자들의 대화를 표시하는 말 자막과 정보 전달을 위한 정보 자막이 배치됩니다. 방송 자막에 대한 기본 지식은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일본 방송에 자막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죠.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방송 화면에는 자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자막 스타일을 유지했는데 2010년대부터 화면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자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정보 전달의 극대화. 채널을 돌리는 동안에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키워드를 강조하는 방식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예능에서는 출연자의 반응이나 말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강조해서 전달함으로써 더욱 재미를 극대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및 멀티태스킹 시청 증가.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리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많이 넣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시각적 재미 요소 강화. 여러 폰트와 글씨 꾸밈,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감정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넷째, 난청 및 고령층 시청자 배려.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일본의 특성상 귀가 어두운 어르신이나 청력이 약한 시청자를 고려해서 더 많은 자막을 제공해 화면만 보고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버라이어티 쇼의 발전. 2010년대 이후 일본 예능 프로그램이 더욱 경쟁적으로 변화하면서 빠른 편집과 강렬한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게 트렌드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방송 자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뉴스의 경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또는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제공하는 한국 뉴스에 비해서 일본의 뉴스는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붙한 것처럼 많은 양의 자막을 표시합니다. 기사 제목을 표시하는 상단 자막만 봐도 일본 자막이 더 크고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비교적 깔끔하고 세련된 폰트를 사용하고요. 너무 큰 자막보다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일정 크기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나 유머 요소가 나오면 그때 강조 효과를 넣는 정도고 말 자막도 많이 안 씁니다. 반면 일본 예능은 화면 전체를 활용합니다. 거기에 크고 굵은 글씨에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고요. 강조할 단어나 감탄사는 특히 더 크게 표시하고 말 자막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상단 자막인데요. 한국은 타이틀 자막과 주제 자막만 표시하고요. 채널 로고가 들어갈 오른쪽을 비우는 데 반해 일본은 타이틀 자막, 주제 자막, 세부 자막까지 상단 전체를 꽉꽉 채웁니다. 그것도 모자라 타이틀 자막을 아예 아래쪽으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답답해 보일 정도죠. 물론 다큐나 드라마, 영화, 공연 실황 등에서는 당연히 자막을 거의 안 쓰죠. 여기에 몇몇 예능은 자막을 덜 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평일 낮이야 하는 토크쇼 테스코의 방의 경우 표시되는 자막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끝까지 이때큐라는 여행 버라이어티가 있는데 상단 자막을 적게 써서인지 꽤나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탐정 나이트 스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타이틀 자막 없이 주제 자막 딱 하나만 사용하고 다른 자막들도 엄청 단조롭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된 특징은 오랫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이라는 점, 자막 또는 등장인물 자체가 트레이드마크가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일수록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고 싶을수록 자막의 양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방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막이 많아서 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일본어 학습자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자막을 통해서 말소리와 문장을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더욱 빨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자막에 너무 익숙해지면 실전 리스닝에서 실력이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나 다큐, 라디오 자료 등으로 자막 없이 듣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랭커 스터디 일본 방송 특집,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TV 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방송에 대한 탐구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 마타! 차원을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 시야.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